포테이토 터틀이라는 유튜버 알고 계신가요? 저 완전 뒷북인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을 한 2주 전쯤에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 정주행 중. 여행 유튜버신데 이제 그분 영상 중에서 마요르카 편이 있어요. 거기서 그분이 바다로 다이빙을 하면서 유럽도 처음 와보고 이렇게 예쁜 바다도 살면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또 뭔가 처음이라 두려워요. 근데 제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냐면요, 그냥 하는 거야! 저는 이 장면을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 정말 10번은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팔에 소름이 우수수 끼치는 거야.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와 액션, 실행하는 그 사이의 간극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영상의 색감이라던가 유머라던가 이분이 또 되게 컬러풀하게 옷을 입으시는데 그 패션 센스라던가 정말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인기를 얻고 구독자를 얻게 된 게 이 대담함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말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오는 그런 종류의 자기 검열이 없는, 자기 검열 해제의 카타르시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머리를 너무 세게 올려가지고 아무튼 이 유튜버 벨브는 20대 초반이시겠죠? 뭐라고 나오냐면 2000년생이세요. 20대는 첫 경험이라는 게 진짜 많잖아요. 처음 하는 그 수많은 경험들에서 오는 설레임. 처음 뭔가를 해본다는 거는 뇌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도파민 반응 자체가 다르대요. 근데 첫 경험이라는 게 이제 20대 이후로는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게 언제였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언제냐, 이게 출산인 거예요. 2년 반? 3년 전? 그것도 오래됐지만 그 출산 외에 그 전에 했던 첫 경험이 뭐가 있느냐, 뭐가 있지? 막 잘 생각이 안 나. 그 정도로 30대가 되면 이제 첫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귀해지는데, 그뿐 아니라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담대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30대 이후로는 많이 없어져 버려. 리스크 계산이 되게 정교해지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은 어쨌든 뭔가 내가 안 해본 것이 있다. 이미 이걸 보는 순간 어느 정도의 리스크 계산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걸 인조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뭘 하기도 전에 결과를 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걸 좀 더 잘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대들은 초보잖아. 인생 초보잖아. 약간 30대에 비하면. 그래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 불나방과 같은 그런 불같은 사랑을 하고 나중에 나이가 훨씬 더 먹고 나면은 내가 이런 미친 짓을 했네 싶은 무모한 일들을 하고 뭐 그러죠. 그 인생 경험이라는 것이 30대보다는 적기 때문에 지루하지만은 논리적인 그런 선택이나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30대 혹은 플러스의 신중함 지혜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낭만은 없어. 20대는 낭만이 막 차고 넘치는 대신에 딱히 최선의 판단을 내린다고 보기에는 힘들어. 꼭 어느 쪽이 낫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 양쪽 다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포테이토 터틀 이 벨님의 영상들을 보면서 와, 내가 20대 때 했던 미친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저는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패러글라이딩을 했었어, 터키에서. 저는 물도 무서워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고 그걸 되게 취미 삼아 많이 했었어. 심지어 그때는 제가 그 유럽 애들 잘 하는 거 아시죠? 얼굴 이렇게 동동 물 밖으로 내놓고서 수영하는 거, 그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또 이만큼 아드레날린 터지는 건 아니지만은 처음으로 비행기도 타보고 지구 반대편에 갑자기 내려가지고 그 책이나 영화에서만 봤던 외국 사람들이 드글드글 살고 있는 그런 낯선 나라에 딱 내렸을 때 형용할 수 없는 기분. 그 동남아에 에메랄드빛 투명한 바다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봤었거든요. 그때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기분. 혼자서 여행할 때 세비야에 갔었는데, 세비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골목길이 엄청 얽혀 있거든요. 되게 복잡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뭔가 지도를 보고 다니거나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정처 없이 막 발 닿는 대로 돌아다니는 게 그게 되게 낭만이었단 말이에요. 나도 나름대로 그런 20대를 보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의 영상들을 보면서 그 젊음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 나도 한때 저렇게 살았었는데 하는 데서 오는 그런 향수나 슬픔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30대가 되고 나서 특히 뭔가를 처음 해보는 경험은 굉장히 희소해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거나 미친 짓을 해보거나 그냥 마음 닿는 대로 발 닿는 대로 여행을 하거나 한 적은 정말 오래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애기 아빠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 사진을 보는 게 난 좀 무섭다는 거. 저희 같은 이런 기분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이상하게 이제 뭐 5년 정도 된 그런 별로 옛날이 아닌 그런 사진들을 보면 그거는 너무 즐겁지. 근데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진을 보는 행위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야. 일단 다른 사람과 볼 수 없음. 나 혼자서 그 사진을 봐야 돼. 왜냐면 내가 그 옛날 사진들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올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 같은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괜찮지만 내가 이 사진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 이게 화가 될지 부끄러움이 될지 수치스러움이 될지 뭐 전혀 예측을 하질 못하겠어. 그러면 나 혼자 좀 있고 싶죠. 이게 내가 옛날 사진에는 되게 어려 보이고 탱탱하고 막 너무 예쁘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늙었고 그래서 그런가? 내가 잃어버린 그 젊음이 한스러워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지금 내가 너무 좋거든. 나한테 지금 20대로 돌아갈래 하면은 전 솔직히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20대는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가장 치열하게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제가 20대 때 느꼈던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그런 것들이 너무 컸어요. 아니 내가 아무 경험이 없고 삶의 경험이 없고 일을 해본 경험도 없고 내가 안 해본 것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못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직장을 구하래. 내가 평생 먹고 살 진로를 지금 정하라는 거야. 난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되게 무서웠어. 이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걸 남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내가 설령 멘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죠? 이런 좋은 멘토를 만나거나 좋은 선배를 만나거나 하는 거는 결국 본인 복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나한테도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이 진짜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고 잘 모르고 그러면은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난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인생의 메이저 결정들을 막 내리라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너무 무서웠고 아무튼 이런 기분이었어.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지? 내가 이런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한스러움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일단 아닌 것 같고 옛날 사진 속에 있는 내가 지금의 나랑 너무 달라서 그런가?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좀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정체성에 관련해서 특히 제가 20대 한 22살 때쯤까지 그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스타일이 뭐였냐면 엄청 샤방샤방한 샤랄라한 그런 스타일이었어. 나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스타일로 입고 다녔어. 난 내 스타일을 그때 몰랐거든 전혀. 또 생각나는 게 폴더폰이었어. 그 롤리팝폰. 그 중에서도 핑크색을 막 가지고 다녔었나? 그레이를 가지고 다녔었나? 아무튼 친구들이랑 색깔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다녔었단 말이에요. 와, 그런 사진들을 내가 지금 딱 보면은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함께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구나. 근데 지금 나는 이렇네. 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갭이 너무 큰 거야. 과거 나를 볼 때 그게 나인 걸 알면서도 너무나 낯선 사람, 내가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게 좀 무섭죠, 사실. 잠깐만, 이거 배터리를 3번이나 갈았는데 전부 다 20%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요즘에 프렌치핀을 쓰는데 이게 헤어클립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국이 하나도 안 나. 하는 김에 보여드릴게요. 아까보다는 좀 루즈하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옛날 사진 중에 못 보는 사진이 있거든요. 잘 못 보는 사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강아지 사진. 지금 강아지 토끼 말고 이전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말티즈였거든요. 한국에 살 때 있던 강아지였고 제가 네덜란드 오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쭉 키우셨는데 태풍이 사진을 못 봐요. 왜냐면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존재한 어떤 것 누군가를 보면서 이제 시간의 유한함, 인생의 유한함이랄까? 뭐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보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유한한 시간에 덧없음과 슬픔, 공포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 사진을 잘 못 보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 나만 이런 거야? 저랑 저희 애기 아빠는 진짜 이게 좀 심하거든요. 저는 옛날 사진을 본 게 언제야? 나 기억도 안 나. 정리는 해놨거든요. 외장하드에다가 이제 핸드폰 바꾸고 뭐 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사진 백업을 해줘야 되고 물론 아이클라우드에도 있지만은 그런 옛날 사진들은 이제 외장하드에 넣어놓고 외장하드가 약간 삐꾸가 됐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하잖아요. 트랜스퍼를 하는데 그럴 때 한번 볼 만도 한데 나는 안 봐. 심리학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제가 옛날에 이런 글을 어디서 봤거든요. 수필집 이런 데 나왔던 것 같은데 인생의 의미란 인생을 열심히 살고 한 번씩 멈춰서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류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에 너무너무 공감을 한단 말이야. 좋은 기억,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한 번씩 곱씹어보면서 다시금 즐기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기억인가? 물론 의미 있는 기억이지. 근데 나는 왜 그걸 못하냔 말이야. 저는 20대 때 완전 리버럴이었거든요. 정말 리버럴의 끝판왕. 암스테르담에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살고 있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셨을 텐데 지금은 제가 성향이 엄청나게 달라요. 20대 때는 되게 다 그렇잖아. 뭔가 기존의 질서를 뒤엎고 싶어 하고 이론적으로 완벽한 그런 이상향을 다들 추구하는 것 같아. 그거는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그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대립이 있어 왔고 젊은 세대는 다양성의 포용과 무한한 자유, 평등함 뭐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죠. 이렇게 무한한 자유를 원하지만 튼튼한 복지와 평등을 원해. 근데 튼튼한 복지와 평등을 하려면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수밖에 없어. 이 자유와 정부의 개입은 완전 반대되는 가치잖아요. 자유는 진짜 정부가 개입을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동시에 복지를 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걸 원해. 이건 약간 이익관계가 많이 상충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30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렇게 20대 때 싫어하던 엄마 아빠랑 많이 싸웠었는데 20대 때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보수주의적인 관점으로 점점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저는 똑똑하게 일을 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뭐 이런 사람한테는 훨씬 더 큰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등. 저는 물론 기회의 평등은 있어야 하지만 결과의 평등은 있어서는 안 되고 정부 개입이 최대한 축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야 돼. 그리고 20대 때는 앞서 말했듯이 그 리스크에 대한 감각이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담한 액션을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30대 때부터는 리스크에 대한 감각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지킬 것들이 생기거든. 내 가족이라던가 내 자산이라던가 내 직업이라던가 내 집이라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자연적으로 전통적인 가치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것 뭐 이런 쪽으로 점점 기울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영상들에 뭐 유럽에서 왜 사는 게 좋아 뭐 이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렇고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고 유럽이 되게 평등한 사회라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평등하다는 것이 이 사람 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이 산다 이 말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뭐 이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 게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물론 유럽에도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있겠지. 사람 사는 세상인데 왜 없겠어 그런 것들이. 내가 나고 자란 한국에 비해서는 없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체면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나는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제가 아마 한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졌던 직업이 하얏트 호텔이었거든요. 백오피스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월급을 한 달에 한 200 정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거의 15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도 어쨌든 이 월급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일터 업장에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를 이용을 하려고 한다. 그럼 엄두도 안 나는 돈이었어요. 대파냐키 같은 거 먹잖아요. 거의 6, 70만 원 했었던 것 같아. 지금은 뭐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을 받는데 어떤 다른 세상, 내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다른 세상에는 6, 70만 원씩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 나는 그게 어린 마음에 되게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 좌절감을 주거든. 그리고 이제 모 유럽 나라들 뭐 프랑스 남쪽으로 갈수록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쪽으로 갈수록 명품 같은 거 여자들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과시하는 거, 쇼오프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한국도 만만치 않잖아. 한국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탑 5 아닌가요? 불을 쌌는데 불을 쌓는 거는 아무튼 되게 좋은 거야. 열심히 일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럼으로써 불을 쌓는 거 너무 좋은 일이지. 근데 불을 쌓으면서 그거를 되게 과시하려고 하는 거. 나는 그게 되게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과시가 더 심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는 한국에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그런 게 되게 좌절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그러고 보면 어른들 말씀이 다 맞는 거 절대 아니지만은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대충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젊고 어렸을 땐 다들 진보고 갈수록 보수의 색을 많이 띠게 된다는 거.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으면 또 발끈하게 되는 포인트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여기서 또 제가 생각난 커트가 있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Winston Churchill. If you're not a liberal when you're 20, you have no heart. If you're not a conservative when you're 40, You have no brain.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7% 간당간당 남았는데 제 포인트는 포테이토 터틀 벨 존나 부럽다고.